오늘의 명언재단소는 우리의 영원한 애플 오빠이신 스티브 잡스님의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네. 라는 문장인데요.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이 스티브 잡스의 속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속마음? 네. 네. 이루지 못한 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솔직히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솔직히 자부심을 느껴. 망한 게 아니야. 절대 망하지 않았어. 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 했다. 네. 이거 많이 줄여서.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망했던 것들을 가져가 봤는데 오늘 되게 신나 보이세요. 네. 오늘 누구 망한 얘기 그렇게 하니까요. 83년에 매킨토시가 출시되기 바로 직전에 리사라는 컴퓨터를 냈는데 쫄딱 망했어요. 잡스가 애플에서 밀려났을 때 네. 넥스트라는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망했어요. 그러면 리사는 어떤 제품인데? 엄청 비쌌어요.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약 22,000달러래요. 현재 화폐 가치로? 네. 22,000달러? 네. 우와. 그리고 애플이 하이파이 스피커를 만든 적도 있는데 이것도 좀 망했습니다. 네. G4 큐브도 망했고 또 홈팟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애플의 홈팟? 이렇게 생긴 스피커인데 네. 말하자면 시리를 호출해가지고 가정용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제어할 이렇게 수 하는? 있으면서 스피커이기도 한. 네. 근데 미국에선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됐어요. 심지어. 아예 안 팔았어요? 네. 그리고 아이팟 중에 전 아이팟 셔플, 아이팟 나노가 있었는데 요거는 아주 잠깐 좀 유행을 타긴 했지만 결국에는 작은 용량 그리고 불편한 조작성 때문에 망하지 않았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게 어쩌면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과도기에 그쵸. 잠깐 히트를 하긴 했지만 오래갈 제품들은 아니었다. 잡스도 망한 게 많았고 그 망한 걸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런 명언을 만들어냈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근데 실제로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똘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잡스의 이렇게 전기 같은 걸 보다 보면 왜 이게 똘끼라고 표현을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사업가는 이래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훨씬 많아요. 솔직히 네. 제가 봐도 일론 머스크보다는 좀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몰입을 하지 않은 사업가가 있느냐. 또 이게 이런 발명 같은 어떤 획기적인 제품을 내는 사람들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의 몰입도가 없이 뭔가를 탄생시킬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자부심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전자제품 회사에 다녔던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하는지 시제품 나오기 전에 진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연구소 가면. 그래서 그걸 보면서 실패를 안 하는데 신제품이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전자제품 만들 때 한 개만 성공하면 되는 거죠. 한 개만 대박 나면 되니까 수많은 실패작들을 만들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한 개만 성공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신제품에 열광해요. 네. 그러니까 신제품이 계속 어느 루틴의 줄기마다 나와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도 장편소설을 2, 3년에 한 번씩 출간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그걸 또 보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되게 비슷합니다. 결과 안 하는 열광하죠. 그래서 한 2, 3년에 주기에 한 번씩 신제품이라는 걸 내게 되는데 그 낼 때는 새로운 기술이나 또 새로운 형태가 도입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히트가 되면 그 다음은 사실은 이 히트작을 좀 이렇게 히트작 덕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전 회차에 했던 샤넬이 있는데 샤넬하고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디자인이라는 것에 몰입하셨던 분이고 단순함을 추구했고 사실 이분만큼 거절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안 돼, 싫어, 뭐 너 싫어, 나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 디자인 아니면 안 돼, 버튼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아이폰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라고 그걸 생각이 여기 들어요. 갖다 쓰는 게 더 어울리는데 우아함이란 거절이다. 아이폰. 그러니까 저는 이쪽의 철학이 되게 좋다라고 느꼈던 것은 그걸 지금까지 지키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3년까지 이 철학을 지킬 수 있다는 저 힘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이뤄놓은 것들을 네. 망치지 않고 팀 쿡도 대표가 네. 이어서 가고 있고 네. 그게 어쩌면 패션은 바뀌지만
스타일이 클래식. 바뀌지 않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사람은 오. 바뀌지만 네. 어떤 그 회사의 철학은 유지된다는 게 네. 애플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 영어 원문에 프라우드라는 게 있잖아요. 프라우드가 전 중요한 것 같은데, 자부심. 자부심, 자긍심 이런 건데, 자랑하고 자부심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쵸? 자랑이라는 건 내가 이런 걸 잘했는데 보여주고 싶은 거고, 프라우드는 밖으로 내비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굳이 보여주지 되게 큰 않아도 차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잡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밖에서는 막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지만 나는 스스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프라우드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거는 약간 자랑 아닌가. 굳이 했어, 이런 말을. 혼자 생각했으면 프라우드인데 굳이 밖에서 이걸 명언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랑에 가깝다. 스티브 잡스랑 또 요즘에 근래에 유명한 이제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나 이런 분들을 보면 자기가 뭔가 계속 실패하는 거를 그냥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걸 했는데 뭐가 안 됐고, 이 로켓을 쏘다가 떨어졌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팩트 자체를 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나 다 하다 보면 뭐가 안 되잖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글 쓰다가, 내가 잡아놨던 로그라인이나 플랜을 잡아놨던 이런 글들이 다 완성되나요?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다 발표해요. 다 쓰셨어요? 그쵸? 전 접었다가 다시 다 나중에 꺼내나요? 펼쳐보죠. 저는 이렇게 묻혀있는, 이렇게 먼지 털어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접었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또 새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접는 것은 네. 나중에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다. 스티브 잡스의 경영 철학을 제가 되게 좋아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총 5가지 경영 철학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경영은 기존 질서와 철저히 다르게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서 직접 몸으로 뛰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항상 새로운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안 하는 사람이죠. 포기하지 마라. 네 번째는 기술력을 과신하기보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라. 다섯 번째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라. 네. 사실 네. 아이폰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대단한 신기술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PDA가 있었고, 그쵸. 예, PDA랑 폰이랑 막 경쟁했어요.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합할 수는 없나? 소비자의 네. 눈높이가 그거였죠. 그러면 다 합해줄게. 그걸 합하는 게 아이폰이었기 때문에 기술은 밑바탕에 깔려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꺼내놓았기 때문에 아이폰이 가치가 있는 거라서 전 4번 역시 잡스가 추구했던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다르게 해라, 몸으로 뛰어라, 포기하지 마라, 눈높이에 맞춰라, 단순하게 해라. 이게 5가지가 있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했던 거는 뭘까요? 이 5가지 중에. 다르게 해라죠. 왜냐하면 Think Different가 아마 초창기에 애플을 설명하는 슬로건이었으니까.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다르다는 건 사물을 보는 각도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라서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다르게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정석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잖아요. 사실 그거를 선뜻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네. 다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다르기 위해선, 다르기 전에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러네요. 거를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 못하면 다르게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취향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또는 패턴이라던가 이런 걸 파악은 하지만, 네. 그걸 파악하는 이유는 그것과는 달라지기 위해서다. 보통 이제 서사 장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장르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르게 써야 되거든요. 다르게 쓰려면 무협, 로판 이런 것들을 쓸 때 그 서사의 장르의 규칙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거기에서 유명한 장르의 규칙, 클리셰가 뭔지를 모르면 그쵸.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클리셰와 장르의 규칙을 다 알고 있으면 이걸 살짝만 틀면 달라 보일 수 있구나 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는 그 안의 룰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잡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룰도 정확하게 알고 룰을 깨버리기 위해서 바깥에서 다르게 볼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혁신가가 아닌가 싶어요. 창작에서도 저는 네. 다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창작자, 그쵸?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서사를 만드는 사람도 잡세 철학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이 제가 왜 좋아하나라는 측면이 일단 본인이 결함이 많아. 그러니까 뭐 아이팟도 결함이 많죠. 그래서 어떡하지? 일단 결함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함이 많은 사람이 결함을 극복하려고 했던 과정이었다. 인생이. 제가 오늘 바꿔봤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이거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쉬워요. 저 이 문장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진지합니다. 되게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 진지한 버전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룬 게 있고 이루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것도 나는 이것도 참 소중해. 이룬 것만큼 이렇게 동등한 계열에 놓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룬 것은 이루지 못한 것들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아래에 있고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들은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이룬 것들의 토양이다. 토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정말 진지하네요. 네. 더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죠? 겉절이와는 다르죠. 우리가 이룬 것만큼 이루지 못한 것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라는 네. 문장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바꿔봤죠. 우리가 이룬 것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위해서 시작됐습니다. 네. 처음으로 네. 진지하게. 처음이라고요? 처음이죠. 옛날에 얼마나 주옥 처음으로 같은 진지하게 명언을 많이 네. 제가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네. 네.